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게는 불리하다라는 이유로 점점 판매가 중단되거나 축소가 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 상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은 소비자에게 아주 유리해서 보험사에서는 대부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할 정도다라고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왜 중요한지 좀 들어볼까요? 오늘 강의는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님들에게 좀 더 폭넓은 보장 내용과 그리고 좀 더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때 훨씬 더 좋은 부분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보를 조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암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입원 일당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단이라는 거는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장이 되는 거고 수술비라는 거는 수술을 해야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입원비 또한 입원을 해야지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후유장애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후유장애,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상해라는 부분과 상해 그리고 재해 이 용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상해나 재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부분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가 급격히 그리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 상해에 대한 후유장애 그리고 재해에 대한 후유장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어보셨을 건데 질병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질병이라는 거는 내 몸에 일어나는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 장애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큼 폭이 넓은지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유장애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하고 난 후에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후유증이 남은 것.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에 내가 치료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후유증이 남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뼈 같은 경우에는 골절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위에 그 부분이 골절이 되면 그 부분에 후유증으로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도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쉽게 말하면 당뇨 환자분들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가락이라든지 손가락 이런 부분에 절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질병 후유장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노동력이 상실했을 때 이것 또한 후유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상해로 오는 부분보다는 질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암시를 하는 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는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보험금 지급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유장애의 특약의 종류를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이거는 모든 보험회사가 다 보장이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로 3%에서 100% 이 부분 또한 모든 지금 손보회사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도 80% 이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상담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라든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보장 내용은 가입되는 건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 프로테지를 보시면 3%부터 80%까지 이 부분은 모든 회사가 가입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4군데 회사에서 지금 보장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3%라는 거와 80% 이상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후유장애 예시표를 보시면 지금 시청자님들이 이 부분의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경우도 많으세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또 나이가 드시면 치매보험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고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후유장애에서 보시면 가장 보장 범위를 보시면 치매 보장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무릎 쪽으로 인공관절을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부분을 하시게 되면은 질병 후유장애에서 60%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치아에 대한 부분 치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발치하는 경우 많으시잖아. 그러면은 임플란트, 치아보험 따로 다 넣으시고 이런 뭐 각각 모든 보험을 다 넣다 보면은 보험료가 합산했을 경우 굉장히 작지 않은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이 모든 보장을 중복해서 각각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한 부분에도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보장이 되시는 거고, 치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프로테이지만큼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치아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의 결손을 봤을 때는 5%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시죠. 그리고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보험금 지급률이 높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하시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 다 보름 사이로 해가지고 두 쪽을 다 연고를 수술을 하시는데요. 인공관절을 했을 경우에는 60%라는 질병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위를 절제했을 경우에도 이 또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 다 봤을 경우에 지금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으면서 우리가 우리가 실비 같은 경우 가입을 하실 때 대부분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실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병원에 갔을 경우에 내가 치료를 목적으로 보장을 받았더라면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 장애 지급률이 굉장히 우리가 80% 이상이라면 굉장히 2급 장애가 나와야 되지만 3% 이상일 경우에는 치아 발치 5개 이상부터 했을 경우에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내 몸에 50% 장애가 오는 게 확률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진단비는 각 받으시고 또 그 안에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후유장애의 지급률 따라서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상세하게 들어가면 질병 후유장애 보장 예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그 보험금 지급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디스크라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은 게 디스크 질환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자식에 대한 습관으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완치율이 굉장히 없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이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렇다면 추간판 탈주증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20% 후유장애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관절, 무릎, 발목,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30%니까 양쪽을 했을 경우에 60%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시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정시력 감소라든지 그리고 우리 치아 부분에 대하라든지 안 그러면 청력 검사. 우리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은 그 청력으로 인해서 지금 보청기 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되신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치매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수조 사용 불가는 이 부분은 사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내 몸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그 부분의 후유장애에 의해서 내 몸의 신체 일부를 못 쓰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면 그 수조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진단비가 아닌 별도로 지금 후유장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절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우리가 그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지만 위절제술에 대해서도 또 보장이 후유장애로 해당이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3%에서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도 중복 보장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약관을 한 번 더 보시고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기술은 발전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치라는 부분은 없지만 그 질병이 더 이상 진화되지 않게끔 계속 치료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청자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실비에서 보장을 받으시지만 내 몸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내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보험을 다 지금 보장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보장 범위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보장 범위와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갱신보험료에 대한 위험률 그리고 우리가 보장 기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장의 그 폭을 보신다라면 우리가 진단이 아닌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으로도 다 보장이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우리가 진단비라는 건 한 번만 진단을 받으시면 그 부분에 중복 진단비가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암 진단비, 뭐 재진단비 이런 부분이 모든 각 회사에서 특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반복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분에 진단을 받아서 내가 후유장애를 받았다 하더라도 좀 더 그 기간이 지나서 또 나이가 먹어서 오는 그 후유장애까지도 반복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장의 폭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특약 요건을 지금 제가 한 번만 더 포인트로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많은 내 몸이 굉장히 세력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계를 많이 쓰면 그 기계도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노후가 되듯이 우리 몸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굉장히 노년이 되면은 장기의 모든 고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은 보장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 범위를 꼭 100세가 아닌 80세, 90세 정도로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하신다라면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했을 경우에 60%라면 3,200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인공관절 수술비로 수술비만 받을 수 있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는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시력상실이라든지 우리가 그 청력상실 이 부분도 지금 대부분 저희 부모님도 지금 보청기를 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치매보험이라든지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뇌출혈에 대한 보장보다 더 좋은 게 뇌졸중이라고 얘기하고 뇌졸중에 대한 부분보다 더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단비에 대해서 진단을 받더라도 내가 그 부분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 몸에 장애가 오는 확률은 예측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질병 후유장애가 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하냐면요. 질병 후유장애는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모든 보험회사가 다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세요. 네 군데 회사에서 지금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 부분에 지금 후유장애가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 보니까 오래전에 80% 이상만 보장되는 회사로 많이 축소가 돼 있죠. 그렇다면 각 보험회사 기준별로 또 스코어링은 아시죠? 내가 이 특약만 가입하고 싶어
하더라도 최소 보험료를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험료가 조금 높게 산출이 되시겠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험사가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비교해 보시고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준비를 해 두시면, 그리고 지금 그 보장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조금 보장 기간을 많이 보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가 60세, 70세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세 이상이 넘어갔을 때 80세, 90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많이 발생도가 높은데요. 그 부분까지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저렴한 보험료로 조금 더 폭넓은 보장으로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서 조금 맞추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보장으로 시청자님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입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은 가져가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숙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예. 제 보험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도 싶고, 예. 제가 들어가 있는 게 CI 보험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CI가 뭔지도 지금 뭐 가입할 때 들었어도 애매하니 모를 것 같고, 예. 그래서 보험이 이거 이제 하나인데 제가 이거 하나로 가입을 되어도 괜찮은 건지, 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이제 또 보장 내용도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예, 연락드렸어요. 네,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3이요.
53 되셨고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지금 보내주신 증권 이거 하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2014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인데 이 보험이 CI 보험인 건 알고 계신 거고 CI 보험이 특별하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저희 제작진께는 연금보험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고 하셨던데. 연금도 제가 50대인데 지금 가입해도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사회활동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안 해요. 아직 안 하시고요. 이제 안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성려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 아마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3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연금보험 준비도 해야 될 시점인지 궁금하다 하셔서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3세신데 보험이 하나밖에 없으시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보험이 CI 보험이시고, 이 CI는 대충 잘 아시나요? 뭐 병이 크게 걸려야 준다는 것만 알죠? 예,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하나만 드립니다. 예. 암이든 뭐 뇌 질환이든 뭐 심장 질환이든, 네. 이제 뭐 심장 질환이든 뇌는 이제 25%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셔야지만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건강문제 받으시죠? 네, 2년에 한 번씩 받죠. 예, 그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시죠? 네, 그거는 받아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질병에 걸리시게 되면 미리미리 좀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 CI에서 그 진단금을 받기는 조금 힘드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입하신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그 증권을 보면 이 안에 이제 특약 자체가 있으신데, 네네네. 생명보험은 수술 특약이 잘 돼 있으십니다, 원래는. 네. 1에서 5종짜리 수술 특약이 있으시고, 네네. 입원 특약이 있으신데,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네.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가셨으면 됐었는데, 네. 요거 자체가 네. 3년마다 갱신용으로 가져가세요. 예. 그래서 보험료가 약간 저렴하신 것 같은데, 네. 50대이시기 때문에 3년마다 갱신형짜리는 조금 힘드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제 80세가 되실 때까지 이 갱신이 계속 되시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금액을 내셔야 돼요. 근데 또 특이하게 또 여기 안에다가 그냥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지금 혹시 뭐 약이나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이나 뭐 그런 거 약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직은 안 먹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네네. 건강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이 실손 의료비 자체가 지금 이 2014년도에 가입하셨던 당시에 실손 의료비하고, 네. 지금 실손 의료비가 좀 틀려지셨습니다. 그 옛날에 이 당시에 가입하셨을 때는 그냥 5천만 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하셨을 때는 30만 원 해서 8천 원 공제하고 돌려드렸는데, 지금은 뭐 MRI나 뭐 주사비나 도수 치료가 빠지셨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조금 있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보험이 나는 이제 좀 끌고 가기가 좀 뭐하다. 라고 하셨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괜찮으신 방법이 있으시고요. 나는 이 보험을 좀 가져가겠다. 실비 때문에. 그러시면 그 갱신적인 특약이 있으시죠? 특약. 수술 특약하고 입원 특약이 있으십니다. 네, 있어요. 이게 2017년, 그 작년에 한번 갱신되셨을 거예요. 네네. 맞죠? 이거를 주계약을 삼성 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내릴 수 있으세요. 지금 3,500만 원 있으시잖아요. 그 2천만 원까지 내리시면 보험료가 좀 줄어드세요. 그리고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하나는 그 주계약을 2천만 원까지 최저로 내리신 다음에 실손 의료비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당시 거를. 그리고 이제 수술 특약하고 입원 특약은 한번 갱신이 되셨기 때문에 2020년에 한번 갱신이 또 되십니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끌고 가셔서 네. 이 보험료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보신 다음에 네. 보험료가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네. 담보도 그냥 삭제시키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이해 가셨나요? 예, 주문이요. 예. 그래서 네. 2020년까지는 갱신담보를 가져가세요. 지금 보험료가 얼마 안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예. 2020년이 되셨을 때는 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시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이 너무 없으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네. 그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 손해보험은 예. 조그만 암이든 뭐 조그만 뭐 뇌경색이든 아니면 네. 급성심근경색이든 진단금 네. 드리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지금 뭐 20년이나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게 되면 네, 네.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십니다. 아, 예. 그래서 요즘은 좀 좋은 게 네. 3년마다 갱신이 아니라 20년 갱신짜리가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럼 20년 73세까지는 보험료가 안 올라가시는 거고요. 네. 저렴한 보험료로 제일 많이 아프실 시기에 보장을 좀 잘 가져가시는 거죠. 확실하게. 아, 예. 그래서 20년 갱신짜리를 하게 되면 암하고 네네.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을 넣으셨을 때도 네, 이제 네. 암 같은 경우는 뭐 3천만 원,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정도 넣으셔도 네. 7만 원이 안 넘으십니다. 6만 원대 초반 네. 정도? 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네. 거기다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은 네, 네. 지금 보면 13만 한 5천 원 정도 내시던 보험이 네, 네. 별 차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한 14만 원 정도 되면 지금 갖고 계신 삼성생명도 유지를 하고 새로 네. 좀 더 보장을 더 갖고 갈 수가 있으시고요. 예, 예. 아니면 삼성생명을 완전하게 정리를 하시고 실손보험을 가져가셔도 네, 보험료 한 12만 원 초반대 정도 나오실 것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실비보험은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옛날 걸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해지를 하고 네네네. 지금 걸로 가져갈 것인지 서로 장단점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네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서로의 네네. 장단점을 그 나중에 저희가 전화 드려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시잖아요. 네, 네. 53세 때인데 만약에 10년을 납입을 하시고 뭐 65세 때 개시를 하신다, 70세 때 개시를 하신다. 예, 예. 그거는 저는 그 뭐 굳이 연금을 가입을 하신다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저는 저축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냥. 아, 연금이요? 예, 예. 요즘은 그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을 또 할 예정이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도 하겠지만 예금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예.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특판 상품이 좀 많아요, 가끔 가다가. 예. 얼마 전에도 3%대가 나왔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그 특판이 나왔을 때 네. 뭐 3년짜리 적금이든 그렇게 해서 좀 이율이 좀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예. 저축을 좀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보다 연금을 10년 내시고 뭐 2년 거치하셨다가 65세 때 개시를 하시게 되면 네. 제가 낸 돈 정도밖에 못 받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그냥 목돈을 네. 조금씩 그 이유를 좀 많이 주는 대로 찾으셔서 목돈을 만드시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십니다. 아, 예. 예, 시청자님. 네. 일단은 보장성 보험이 없으세요. 너무 부족하세요. 그래서 네. 보장성 보험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실비는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 네. 오늘 상담 도와드렸는데 지금 김성중 전문가도 함께 들으셨거든요. 네,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리니까 보장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예.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성열 전문가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제가 결정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네. 이런 증권들을 보면 되게 저희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모호할 네, 때가 네,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갱신형 담보 생명보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렴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또 네, 갱신에 대한 부담감을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시다면은 우리 실손 네네. 1년 갱신형짜리는 15년 뒤에 변경된 약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15년 뒤에 지금 가입하나 물론 분류가 네. 돼 있긴 하지만 15년 뒤에 변경된 약관을 따라가세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건강하신다면은 아니요. 건강하시면은 이 보험을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예. 같고요.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예, 예. 시청자님. 그러면 변경을 하시는 게
더 실속적인 보험을 변경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3년 갱신형이면은 앞으로 80세까지 한 10번 정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 20년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한 번 갱신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 기간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에 뭐 오르는 추세야 뭐 각 회사별로 지수가 있기 때문에 틀리긴 하겠지만 보장의 폭이 굉장히 좀 그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해드린다면 저 같으면 바로 정리를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연금 같은 부분은 저는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보험 쪽으로요? 예. 왜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0년을 내셨어요. 그러면 63세가 되죠. 그러면 한 65세나 70세 사이에 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냈는데 어떤 회사 상품들은 3%나 5%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만 원씩만 보수적으로 나온다고 칠게요. 그럼. 그러면은 10년 정도 한 12년 정도 지나면 일단은 원금은 다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쵸? 원금 받으신 거죠? 1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한 1200만 원 받았으면은 10년이 좀 넘어서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령화사예요. 우리 아마 100세까지는 충분히 가실 거라고는 누구나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은 10년 뒤면 70세잖아요. 앞으로 30년 뒤는 다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시는 동안. 그렇게 본다면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준비하십시오, 연금 꼭. 시청자님. 예, 돈은 어쨌거나 저축을 하든 연금을 하든 모으는 게 답이다라는 거였고요. 실손보험은 김성준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은 아예 해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97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요즘 은행 이자도 적은데 연금 준비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김성중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오늘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동결을 시켰네요. 예, 어떻게 해볼까요? 글쎄요, 금리가 과연 얼마나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뭐 미지수긴 하지만 경제 지표나 동향을 보면 올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저축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제2금융권 은행들이 한 6.5% 정도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줘야 한 2%대 초반 줘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조건들 달죠. 뭐 월급 통장을 쓰라든지 카드를 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게 되는데 사실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대출을 해서 또 더 많은 수익들을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연금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물론 요즘에 금리가 너무 낮아요. 최저보증이 거의 1% 이하거든요. 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액 쪽을 많이 요즘 기사화 시키고 있고, 한때는 또 변액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요즘 또 변액을 또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변액에서도 이제 보험회사도 이제 머리를 쓴 게 변액이지만 이렇게 최저 보증을 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종신보험이지만 좀 금리를 높게 해서 좀 저축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또 여러 회사를 반드시 중요한 거는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종신보험이면 문제가 있겠지만은 종신보험을 어떻게 저축처럼 활용할 걸 비교하고 일반 금리 상품도 비교하고 그리고 연금 중에 좋은 상품들도 비교를 해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게 좋겠다 그런 거 반드시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목적 자산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연금 저축보험을 활용해 보거나 노후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종신보험 쪽으로 알아봐라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 이성현 전문가께 코멘트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김성 전문가 얘기했지만 종신보험, 그러니까 젊으신 친구들 있죠? 같이 뭐 신혼부부들. 그런 경우는 이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로서 이제 상황보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원금이 도래를 하려면 좀 오래 걸렸는데 요즘 확정금리를 줍니다. 연복리로 해갖고. 그래서 2.85를 확정금리를 주는 데가 현재로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이제 D 생명보험사인데 2.85 연복리를 줘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클 때까지는 사망보험금식으로 가져가고 아이가 다 컸을 때는 그 돈을 갖고 목적적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10년 납하고 20년을 거치를 하시게 되면 내신 돈의 한 170% 정도 가져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하나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84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길게 남기셨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저희 아버지가 62세이십니다. 실비는 있으신데 입원비랑 수술비가 없으세요. 현재 당뇨약과 혈압약도 복용 중이신데 혹시 가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단비는 있으실까요? 이성효 전문가님. 예. 그러니까요. 진단비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실비가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신데요. 이분은 만약에 325라 그래서 간편건강보험 2년 안에 입원하신 게 없으시거나 5년 안에 암이 걸리신 이력이 없으시거나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어떤 재진단을 안 받으셨던 부분이 없으시면 전부 다 가입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입원비하고 수술비 같은 경우 수술비는 손해보험도 잘 되어 있지만 생명보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저는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생명보험은 종수술이라고 해서 1에서 5종 사이에 우리가 시술을 받더라도 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세요.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시술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보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네 안 주네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준비하시면 또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뇨약과 혈압약을 드시기 때문에 유병자라고 하죠. 근데 이 유병자가 저는 지금 좀 보험을 알아보지 마시고 한 4월 정도에 4월이 되면 모든 보험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네. 지금부터도 신상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유병자들을 위한 보험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4월이 되면 모든 보험이 바뀝니다. 그래서 4월이 됐을 때 어떠한 보험이 나왔는지 유병자들도 4월 되면은 실비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두 아이 엄마인데요. 예. 이제 보험이 잘 들어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애들이 좀 어렸을 때 연금을 좀 준비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예. 어떤 연금으로 하면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네.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문의하시는 보험이 시청자님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아이들 아니요, 보험 문의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세요? 아이들이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데요? 애들은 조금 어려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직 안 들어갔고. 지금 네네. 보내주신 보험이 애들 보험이세요? 증권 보내주신 거? 이거. 제가 보내드린 거는 제 거예요. 그러시죠? 네네네. 예. 제 거고, 제가 애들 엄마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네. 보내주신 증권 좀 확인해 볼게요. 네네. 2009년도에 동양생명에서 CI보험 가입하셨고, 같은 해, KB손해보험에서 생활건강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이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2013년도에는 삼성생명에서 종합보장보험을 가입하셔서 지금 네.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한 23만 원 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요. 예. 애들이 어려서 연금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다라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은 3건이 있으셨고요. 또 연금 준비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는데 김성중 전문가께 연결해드려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증권 보니까 CI보험이 딱 눈에 2건이나 들어오네요. 그렇죠? 중복되는 보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 딱 이렇게 이름만 봐도 이제 중복되는 보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풀어보면요. 일단 동양생명 수호천사 CI는 오래전에 가입하셨어요. 보험이 오래되셨고, 된 것 같고. 예, 주계약이 한 5천 정도 있으시고, 후유장애도 한 5천, 그리고 입원 일당이라든지, 재입원 일당, 그리고 골절 화상, 2대 성인병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인병에 통한 암, 입원, 통원비도 있고, 굉장히 좀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CI, 예, 이거는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내신 기간도 오래되셨고, 그리고 가성비가 아무래도 금액 대비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건 반드시 좀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만 더 내시면 되니까 유지를 하시고요. 문제는 이제 삼성생명 무배당 퓨처 종합보장도 이것도 내내 리빙케어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CI 특약이거든요. 주계약은 7천이지만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굉장히 그럼 또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한 동양생명도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있지만 삼성생명도 CI에 7천만 원 있으신 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망보험금 많이 필요하신가요? 가장이신가요? 아니요, 전, 이거 나중에 다 환급도 되고, 연금도 된다고 해서 했던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그런 기능들이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있지만은, 그만큼의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시는 금액들이 나오실 거예요. 이걸 연금 전환한다고 하면, 일부 특약들은 또 소멸될 수가 있고요. 여기 삼성생명 후유장애 1억 들은 건 굉장히 좀 좋긴 하지만, 암이나 뇌출혈 이런 보장 범위가, 진단자금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적으세요. 그리고 성인질환, 입원비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지만은, 일단은 뭐, 거의 대부분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특약들이. 네, 알고 있어요. 예, 갱신인 거 아시죠? 앞서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 갱신형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 보험은 이제 좀 만약에 사망보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감액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새로운 보험으로 좀 금액을 줄여가면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KB 생활건강보험인데 아마 여기 실손이 들어있는데 2009년도에 5천에 30인 거 보니까 아마 2009년도 말쯤에 가입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네, 바꿔 타라 그래서 제가 바꿔 탔었어요. 그렇죠. 3년 동안은 100%짜리였다가 상해 의료비도 있다가 보험회사 이게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도 이제 왜 갑자기 자르냐 100%짜리 더 연장해줘라 해가지고 연장은 해줬는데 딱 한 번만 연장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연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5천에 30으로 변경이 되신 거고요. 물론 지금 실손보다는 이때 실손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요. 후유장애도 5천만 원 있으시고 골절 화상, 뭐 중대한 질환 또 2천만 원씩 있고 여성 질환 수술도 좀 들어 있으세요. 이때 여기가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은 더 좋은 것 같네요. 이쪽에. 네, 그렇죠.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고 보험료도 이게 굉장히 실손도 지금 거보다 훨씬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께 한 13만 4천 원 정도 비시는데, 그럼 진단자가. 여기는 제가 사망보험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진 않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필요가 없으시면은 굳이 보험료를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상품이 좋은 것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은 예전에 드신 상품들은 거의 다 만기가 70세나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님도 80세 만기로 거의 다 특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100세나 100세 이상이 되는 종신특약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거든요. 지금쯤은 이 금액으로 활용해가지고 진단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때 당시 없었던 각종 수술이라든지 그리고 이대 성인병의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뭐 허혈성이나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런 진단자금 지금 우리 4월에 약관이 개정되는 그런 타이밍에 놓여져 있으신 거거든요. 전화를 굉장히 잘 주셨는데 지금 보험들이 좀 일부 회사들이 많이 좀 풀어놨어요. 뭐 절판 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후유장애 부분 양과가 굉장히 많이 변경될 거거든요.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거 이번에는 확실히 또 잘 몰랐어요. 이번에는 후유장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변경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뭐 예전에 우리 보험사 바뀐다 없어진다 매년 그래왔지만은 사실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우리 지금 좋은 담보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진단자금이나 후유장애 같은 부분은 그런 거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제안을 좀 해봐 주시면 제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제안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3대 진단비 위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신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진단자금 얼마 넣냐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달라지고 그리고 연금 준비 앞서서 우리 그 문자 상담이나 시청자님들도 문의 주셨지만은 그 연금을 여성분들이 준비하신다면은
어느 회사의 변액연금,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내보냈죠. 변액연금인데 최저 5%를 보장해주는 네. 그런 보험이 있어요. 연금이지만은 지금 여자분들이 가입하면 굉장히 좀 좋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점을 활용해가지고 변액이지만 최저 보증을 해주면서 네. 그 연금을 나중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 변액연금으로 네. 준비하시면은 네. 지금에도 뭐 1-20만 원이라도 한 20만 원 정도라도 준비하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금으로서. 아, 네. 그래서 정리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연금도 예. 반드시 준비를 좋은 걸로 저희가 이제 또 권유를 해드리겠지만은 네네. 그 진단 그럼 제가 자료나, 예. 애들 것도 연금이 좀 관심이 있고요. 제 예. 것도 연금이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적은 금액이라도 각각 한 네. 명씩 해놓으시면은 아. 굉장히 좋으세요. 미리라도. 네네네. 그 아. 소액이라도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네. 꼭 연금 하나씩 가입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아. 자녀분들한테 네네네.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이성열 네. 전문가께도 하실 말씀 있는지 여쭤볼게요. 아,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 김성 전무가 얘기 잘했는데요. 지금 네. 보면 보험이 딱 세 개 있으세요. 네, 맞아요. 예,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이 참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고. 네. 예, 입원 일당도 뭐 아프셔서 입원하시면 5만 원, 다쳐서 입원하면 3만 원, 네. 다쳐서 통원하시면 6만 원이나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흠은 이제 이게 내 졸중이 아니라 내 출혈이시죠. 네. 이제 한 가지 흠입니다. 네. 근데 이 보험 자체는 워낙에 뭐 CI 보험이지만 네. 이 CI 진단을 빼고 나머지 네. 특약으로 보면 네. 예, 가성비 정말 괜찮으신 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이 보험은 네, 이제 꼭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이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그 2009년도에 바꾸셨다는 말씀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갈아탔어요. 네. 2009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갈아타신 이유가 원래 네. 갈아타면 안 그전에 되셨는데 짧았어요. 아, 만기가. 80세 만기셨어요? 80세도 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근데 뭐 그래서 지금 100세짜리로 갈아타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비는 2009년 7월 전에 실비가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예. 지금 뭐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나가시기 때문에 네. 여기 안에 휴유장애도 있으시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 참 애매한데요. 그러게. 이것도 저도 나쁘게 나중에 가입을 한 건 하는데 아니세요. 애매했어요. 가성비도 괜찮으시니다. 네. 휴유장애가 1억이 있고 뭐 이제 수술비 각종 수술비도 있으시고 하신데 네네. 이제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네. 주계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연금으로 돌릴 수도 있고 다 하고 하시지만. 제가 연금은 따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네. 그게 네. 정답이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 돈을 아끼셔서 연금을 가입을 하신다면, 네. 예, 동양권은 유지를 하시고 삼성권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네. 연금은 이제 김성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액연금을 이제 권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10년 안에 납기 안에는 5%, 그 다음에 납기 네. 이후에는 4%의 그 확정금리, 그 단리입니다, 단리. 네네네. 단리로 드리는 이제 상품이 좀 있으시고요. 네. 만약에 이 연금을 가입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해지를 하겠다, 아니면 목돈이 필요해서 네. 이 보험을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절대 변액 안 권해드립니다. 아, 제가 해지를 잘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 다행이세요. 네네네. 예. 네. 그러시면 변액도 괜찮으세요. 그래, 해지를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나 주구장창 뭐 10년만 납입을 하고, 아니면 12년 납입을 하고, 네. 뭐 20년 끌고 갈래, 30년 끌고 갈래. 그러면 네네네. 변액 상당히 괜찮으신 거고요. 네. 자녀들이 어리다고 하셨죠? 네, 어려요. 이제 예.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서. 연금은 어리면 어릴수록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연금에 좀 최저로 들어갈 수 관심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뭐 10만 원부터 그 정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네. 5만 원도 가입은 가능한데 아. 저는 5만 원은 가입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요? 예? 그냥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5만 원을 가입을 하나 10만 원을 가입을 하나 이제 저축이잖아요.
저는 연금도 저축으로 보고 일반 저축도 저축으로 보는데 저축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보고요.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씩 해서 10년만 딱 납입을 해주시면 나중에 아이가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게 되면 변액도 괜찮으시니까 그러면 네. 나는 뭐 변액 싫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연봉리 2.8% 종신보험 플러스 뭐 저축도 같이 형식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거는 목돈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멋지시네요. 보험을 잘 해지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네네네. 예, 지금 생각하셨을 때 변액 연금이든 또 종신보험이든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3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강의까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내일도 이 세 분의 전문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